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 묶음은요. 이게 상당히 실용적인 영어 표현들에 관한 거네요. 특히 낯선 곳에서 길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볼 때, 그럴 때 쓰는 핵심 대화 예시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요, 일상이나 여행 중에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유용한 표현의 정수만 쏙쏙 뽑아서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마치 언어 내비게이션 사용법, 그런 거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죠. 길을 찾아야 할 때, 이때 쓰는 표현부터 좀 보죠. 핵심 패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자료에서 제일 강조하는 질문은 역시 How can I get to 장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체국에 어떻게 가죠? 이렇게 물을 때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자료를 보면 go to보다는 get to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보여요. get to요. 네, 그냥 간다는 행위 자체보다 목적지에 도착한다. 그 과정이나 결과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질문에서는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How can I go to? 이것도 당연히 쓸 수는 있는데요. get to가 아무래도 도착 중심적인 느낌을 좀 더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get to가 도착에 초점을 맞춘 뉘앙스다. 이거 미묘한데 중요한 차이네요. 그럼 답변은요? 답변은 보통 어떻게 나오나요? 자료 예시를 보니까 상당히 직접적이던데요? 맞습니다. 답변은 보통 동사 원형으로 딱 시작하는 그 명령형이 있죠. 임페러티브 모드. 네, 지시나 명령을 나타내는 형태로 많이 나와요. Go straight, 직진하세요. Make a right, 오른쪽으로 도세요. 이런 식으로요. 자료에 나온 예시 답변, Go straight to First Street and make a right. 이것처럼요. 아주 명확하고 간결하게 뭘 해야 하는지 딱딱 짚어주는 거죠. 아무래도 길 안내는 좀 효율적이어야 하니까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자주 쓰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명령형으로 간결하게. 네, 근데 자료에는 또 다른 질문 방식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Where can I find? 경찰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라든지 아니면 Do you know where ... is? 도서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런 것들이요. 이거는 아까 How can I get to? 랑은 좀 다른 건가요? 그거 좋은 질문이신데요. Where can I find? 나 Do you know where ... is? 는 특정 장소의 위치, 그 자체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지도상의 좌표 같은 걸 묻는 느낌이 좀 더 강해요. 위치 정보? 네. 반면에 How can I get to? 는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이나 경로를 묻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실제 대화에서는 섞어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미묘한 차이를 알고 있으면 더 정확하게 질문하거나 또 상대방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Is there a body shop around here? 이 근처에 빵집 있나요?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의 질문들이랑은 조금 결이 다른데 특정 장소가 아예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 유무 자체를 먼저 확인하는 질문이죠. 그렇군요. 위치 정보냐, 경로 정보냐, 아니면 아예 있냐, 없냐. 이 차이군요. 네. 답변할 때 또 도움되는 표현들도 자료에 꽤 있었어요. 예를 들면 walk straight ahead 라든지 아니면 you can miss it 이런 거요. 이런 부가적인 표현들은 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네, 그런 표현들이 단순히 길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대화를 좀 더 부드럽고 친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Walk straight ahead는 go straight랑 비슷하긴 한데 걸어서 가라는 걸 좀 더 명확히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you can miss it 이거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뜻인데 상대방을 좀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죠. 안심시켜주는 거요? 네네. 네, 찾기 쉬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이런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물론 가끔 진짜 찾기 어려운 곳인데도 이 말 들으면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긴 하지만요. 하하하, 맞아요.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절대 못 놓친다 그랬는데 한참 헤맨 기억이. 그래도 보통은 좀 안심시켜주는 좋은 표현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It's just around the corner. 바로 모퉁이 돌면 있어요. It's across from the museum. 박물관 건너편에 있어요. 처럼요. 주변에 눈에 잘 띄는 지형지물, 랜드마크를 활용하는 건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랜드마크? 네. 네.
추상적으로 뭐 얼마나 가라, 어느 쪽으로 가라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기준점을 딱 제시해 주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청취자께서 해외에서 길을 묻거나 아니면 반대로 한국 방문한 외국인에게 길 알려줄 때 이런 표현들이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오해를 줄이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듣는 입장에서도 훨씬 쉽고요. 아, 정말 그렇겠네요. 구체적인 랜드마크 언급해주면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자, 그럼 이제 길 안내는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길을 찾거나 뭐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꼭 궁금해지는 게 있잖아요. 바로 시간. 이거 얼마나 걸릴까 하고 묻는 상황이요. 네, 자료에서는 어떤 핵심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그 소요 시간을 묻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구조는 바로 How long will it take to 동사구 이거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런 의미고요. 자료에 나온 샌드위치 예시처럼 How long will it take to make the sandwiches?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딱 주목해야 할 게 바로 동사 take의 활용입니다. 아, 테이크. 네, 영어에서는 어떤 활동에 시간이 걸린다라고 할 때 이 take 동사를 정말 폭넓게 써요. 테이크 동사가 핵심이군요. 네, 다른 언어 같으면 뭐 활동 종류에 따라서 다른 동사를 쓸 법도 한데 영어는 그냥 테이크 하나로 상당히 많은 상황을 커버하는 느낌이네요. 예를 들어서 자료에 나온 것들 How long will it take to finish your work? 일 끝내는데 얼마나 걸려요? 아니면 How long will it take to go to London? 런던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처럼요. 와, 진짜 다양하게 쓰이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영어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How long will it take? 이 구조 하나만 딱 익혀두면 뒤에 동사구만 바꿔서 거의 모든 활동의 소요 시간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답변 방식도 좀 흥미로운데요. 자료 예시처럼 Maybe it'll take about an hour. 아마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같이 about이나 around를 써서 대략적인 시간을 말하는 경우가 흔해요. 네네, about. 네, 정확한 시간을 딱 예측하기 어려울 때 아주 유용하죠. 아, 대략적인 시간을 말할 때 about을 쓰는군요.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정보는 어떻게 덧붙일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뭐 걸어서 가는지 차로 가는지 이런 거요. 네, 그것도 자료에 다른 답변 예시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It'll take about 10 minutes on foot. 걸어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처럼 on foot, 걸어서, by bus, 버스로, 뭐 by train, 기차로 등등 이동수단을 딱 명시해주면 정보가 훨씬 명확해지죠. 아, 수단을 밝혀주는군요. 네, 또는 It'll take more than an hour. 1시간 이상 걸릴 것이다. 처럼 more than, 뭐뭐 이상이나 less than, 뭐뭐 미만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시간의 범위를 제시해 줄 수도 있고요. 네, 수단을 명시하거나 아니면 범위를 제시하는 방식도 유용하겠네요. 혹시 그 테이크 동사 쓸 때 저희 학습자들이 좀 흔하게 하는 실수는 없을까요? 가끔 그 spend 동사랑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스펜드요. 네, spend는 주로 돈이나 시간을 쓰다, 소비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보통 사람이 오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I spend an hour reading처럼요. 반면에 take는 어떤 일에 시간이 필요하다, 걸리다 이런 의미라서 주어가 보통 it, 그러니까 가주어이시거나 아니면 그 활동 자체가 와요. 예를 들어 It takes an hour to read 또는 Reading takes an hour 이런 식으로요. 아, 이 차이를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How long will it take? 구조는 이미 it을 주어로 쓰고 있으니까 네,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 스펜드와의 차이점, 네, 좋은 지적이시네요. It takes 이 구조를 딱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싹 종합해 볼까요? 우리는 길을 묻고 답하는 방법, 그리고 소요 시간을 묻고 답하는 방법,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실용 영어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이 두 기능 모두 아주 명확한 질문 구조, How can I get to? How long will it take to? 네, 이걸 가지고 있고 답변 역시 비교적 직접적이고 또 실행 가능한 정보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명확성 그리고 효율성 이것이야말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 자료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그 빠르게 습득하는 실용 지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현들이 그냥 외워야 할 문장 목록이 아니라 실제 소통 상황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주고받기 위한 도구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아, 도구요? 네. 네. How can I? How long will it take? 같은 질문의 기본 패턴이라든지
길 안내할 때 왜 명령형을 쓰는지, 또 소요시간 말할 때 왜 take 동사를 주로 쓰는지, 그 밑에 깔린 논리를 파악하면요, 그냥 예문만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응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기본 패턴과 그 논리를 이해하는 게 응용의 열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 표현들을 언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잠시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처음 가본 도시에서 호텔로 돌아가는 길을 물어야 할 때, 아니면 친구랑 저녁 약속했는데 거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예상해서 알려줘야 할 때, 이런 상황들이요. 단순히 내가 질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길을 묻거나 시간을 물었을 때 그 의도를 정확히 알아듣고 또 적절히 답하는 능력, 이것도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상황만큼이나 질문을 받는 상황도 흔하니까요. 특히 오늘 저희가 다룬 표현들은 워낙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것들이라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이라면 정말 언제든 마주칠 수 있어요. 자료에서 나왔던 다양한 표현들 있잖아요. Where can I find? 라든지 Is there a? 이런 것들. 그리고 답변의 여러 형식들. About 10 minutes, more than an hour, on foot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하시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길찾기 표현 How can I get to 같은 것들 하고요. 또 시간 묻는 표현 How long will it take? 네, 여기에 대한 핵심 영어 표현과 답변 방식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정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이었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오, 어떤 걸까요? 오늘 저희가 배운 표현들은 보면 상당히 직접적이고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혹시 길을 안내하거나 소요 시간을 예측하는 방식에 문화적인 차이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아, 문화적 차이요? 네, 예를 들면 어떤 문화권에서는 주요 건물 같은 명확한 랜드마크보다는 좀 더 추상적인 방향이나 거리를 설명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상 소요 시간을 말할 때 예상치 못한 변수 같은 걸 고려해서 시간을 훨씬 더 넉넉하게 잡아서 말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표현 자체는 중립적인 도구인데 그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문화적인 배경이 미묘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거 아주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똑같은 영어 표현이라도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그 안에 담긴 정보의 성격이나 뉘앙스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를 들어서 It's just around the corner 라고 했을 때 그 코너가 진짜 말 그대로 바로 앞 모퉁이인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정도의 관용적인 표현인지 문화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혹은 시간을 알려줄 때도 It takes about 10 minutes 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 평균 10분이라는 건지 아니면 최소 10분은 잡으셔야 해요 라는 의미인지 이것도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질 여지가 있죠. 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언어 사용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영어를 쓰시면서 길을 묻거나 시간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상대방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표현 너머에 있는 그 문화적 맥락을 읽어내는 거, 이것도 꽤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언어라는 게 단순히 단어랑 문법의 조합이 아니라 그 안에 문화, 그리고 사고방식까지 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계속 즐겁게 언어를 탐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